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법무부 7층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7명의 징계위원들 중 이 추미애 장관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징계 추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사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은 불참했습니다. 상당히 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된 듯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7명의 징계위원들 중 이 징계 추천권자인 추미애 장관 그리고 불참한 한 명의 변호사를 뺀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5명은 이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와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2명의 민간인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징계위원 명단을 꽁꽁 숨겨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계속해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그래야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만 공개하면 우리가 비밀로 지킬 테니까 알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자마자 그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예상대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배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인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한 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세미나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과거에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5명 모두가 다 추미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 분석도 놀랄만합니다.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물론 뭐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야기는 그렇지만 특정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분포된 것도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는 호남 출신들이 중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윤석열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다?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5명 모두 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경악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징계한다고 징계위원석에 앉아있는 거지? 자, 그래서 회의가 열리자마자 일단 추미애 장관의 이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기피 신청, 그래서 기피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1시간 만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은 5명 모두를 사실은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뺐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아무래도 대검 참모입니다. 한 명만 빼고 4명 모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또 징계위원들이 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코미디 같습니다.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사람들의 면면도 그렇거니와 이걸 지금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자들이 징계위원이라니 윤석열 총장이 경악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징계위원회의 사립대학 교수, 역사학과 교수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위촉받은 사람이 바로 이번에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교수 같지는 않습니다. 정한중 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전남 광장 출신입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청법 취지에 응할 수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자, 징계위원장인 그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예단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 공격에 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죄척되는 바람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정한중 외대로스쿨 교수입니다. 자, 이걸 보고 답정너 징계위라는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과거부터 활동해 오긴 했지만 이 민간인 또 위원입니다. 민간인 위원으로 참석한 이 안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진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위원회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재반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징계위원으로 검사 자격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 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핸드폰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 뭐 윤의 악수다 뭐니 하면서 누가 봐도 심판 자격이 없는 선수입니다. 한쪽 편을 드는 이용구 차관. 자, 또 하나, 이용구 차관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 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것도 드러나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뭐 징계위원들 모두 면면이 한심합니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지난번 KBS의 대형 오보가 있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개입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식 부장만큼은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대상에서 빼줬습니다. 자, 마지막 또 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는 아예 징계위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 5명이 오늘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런 편향된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원래 징계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완전히 추미애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고 호남 출신이 5명 중에 4명이다. 물론 지역 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역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성향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정한중 교수, 신성식 부장 2명 다 전남 순천고 출신입니다. 이 학교 출신 검찰 관계자 중에는 채널A 사건 관련자가 유독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성식 부장, KBS가 채널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 독직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검사도 순천고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좀 추미애 장관의 일처리가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지독하게 편향적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총장이 기피를 했겠죠.
자, 오늘 징계위원회는 열리자마자 이런 이 감찰,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토론하다가 그리고 깊이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자, 다음 회의는 2시간 지나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스타일로 봐서 또 밀어붙여가지고 억지로 윤석열 잘라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어떤 경우의 결론이 나든지 문재인 정권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중징계가 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 혹은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경징계로 나서 이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면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든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리 나쁠 게 없습니다. 중징계가 나오면 또 법적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왜 그동안 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고소 사실을 유출했느냐는 이른바 피소 유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와 관련된 휴대폰 포렌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변사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의 이 준항고로 지금까지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5개월 만에 박 시장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서울 북부지법이 허용함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박원순 변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비밀번호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이 과정에서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유족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유족들은 반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 북부지법 5개월 만에 박 시장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이 포렌식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어제 내렸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 북부지법 형사 7단독 신순영 판사는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바로 이런 준항고를 한 겁니다. 유족 측은 박원순 전 시장이 생전 사용했던 업무용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허용한다는 판단을 어제 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 분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용했던 아이폰 XS의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피해 여성 A 전 여비서 A씨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의 제보가 큰 몫을 담당했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동안 경찰은 이 통째로 옮기는 작업, 이미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경찰은 본격적으로 박원순 변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박원순을 둘러싼 두 개의 큰 사건, 피소 사실 유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사 사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겁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은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박원순 시장이 피소당한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당한 사실을 안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추측입니다.
자, 이걸 이제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 유족 측의 준항고로 중단 상황이었던 변사사건 수사는 이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반면 서울 북부지검이 하고 있는 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여비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박원순에게 알려줬느냐는 겁니다. 혐의자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이렇게 크게 4개로 좁혀볼 수가 있는데, 그 누가 피의자로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엄청난 후폭풍일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박원순에게 알렸다면 이건 정말 정권 차원의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서울 북부지검은 이 디지털 포렌식까지 끝냈지만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정권 눈치를 보지 말자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디지털 포렌식까지 해놓고 유야무야하고 있던 이 희소사실 유출 사건, 북부지검이 조만간 공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수사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이게 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있다가 공개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이때쯤 이 사건 결과가 폭로되고 공개되고 여기에 경찰, 검찰, 청와대가 개입된 의혹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자, 이 서울시청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은 SNS 계정으로 종종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업무용 스마트폰에는 상당히 많은 물증들이 있을 것이다. 왜? 늘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아이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는 어떤 단서가 이 휴대폰에서 나올까요? 자, 그동안 상당히 이 유족 측의 불복 의사 때문에 미뤄봤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족 측이 또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시간만 조금 끌 뿐입니다. 유족들이 재항고를 할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원순의 스마트폰이 풀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회 인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원회 오전 회의에서 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5명의 징계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4명이 모두 기피된다면 징계위원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기피 신청을 내면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말고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이 기피 평가를 할 수가 없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오늘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을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단은 퇴장한 가운데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과 코드가 꼭 맞는 5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서면으로 기피 이유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그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은 깊이 이유를 써서 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도 그래서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자, 오후 2시쯤 회의가 재개됐는데 다시 20분여 만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퇴장했습니다. 내보내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기피 대상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고민 중인데 과연 오늘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 뭐 법리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은 상당히 치밀합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조금 허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이 이 검사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금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낸 이 4명에 대한 기피 원인은 모두 불공정 우려입니다. 불공정 우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아 불공정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검사징계법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나머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 5명 중 4명의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1명 남은 신성식 대검 부장이 반부패부장이 이걸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결정된 위원회의 효력이 유지되겠습니까? 자,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외국어대학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교수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기피 이유를 냈는데 이들에 대한 기피 사유가 모두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았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바탕한 겁니다. 상당히 법리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1998년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 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임이 확고한 법리이자 판례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법리는 교원 징계위 등 각종 징계 절차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2012년 한사립학교 징계위에서 징계 대상자가 대학 측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 5명 전원을 기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 위원이 모두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된 다른 위원들의 기피 의결에 참여했다. 그래서 파면 처분을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법리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자, 징계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 신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후 2시 위원회가 속개됐는데 20분 만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을 내보낸 채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제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속도라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그냥 자폭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절차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과 난상 토론을 한다면 오늘 중에 과연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미애 측 인사들로만 구성된 이 징계위원회 5명 중 호남이 4명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인도 전부 다 무슨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을 뭐 해본 사람이라든지 최근에 열린 민주당 이 의원 주최 검찰개혁 세미나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고 검사 역시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무효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이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사람들로만 꽉 채워진 5명의 징계위원들, 오늘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이 기피 신청을 한 5명, 4명에 대해서 모두 다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전은 속보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방금 전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4건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들의 논리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들은 추미애파답게 윤석열 측의 이 기피 신청을 전부 다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징계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효력이 유효할 것인지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대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자기들도 참으로 망신스럽다고 판단했는지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속보가 나온 대로 또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피 신청, 윤석열 총장의 카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위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고 위촉한 이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징계를 절차를 가질 수 있을지.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이런 식의 윤석열 찍어내기 앞으로 국민들의 역풍을 가져올 겁니다. 자, 어쨌든 예단은 하지 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피 신청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징계위원들 본인도 망신스러웠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